폐승격증과 폐전격증 살펴보는데요. 자, 유주로를 잘 보세요. 유주로를 보면 여기 유주로하고, 즉 환자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할 때 아픈 냐를 가지고 폐경 라인의 통증이냐, 방광경 라인의 통증이냐 등등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유주로도 확인해 보니까 중부혈체를 비롯해서 폐경 라인으로 지금 통증이 유발되고 있어. 그러한 50견, 그러한 변비통일 때 여기 어제 혈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어제 혈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 혈체를 확인했을 때 여기 그림처럼 어제 혈처가 푹 꺼져 있어. 함몰되어 있어. 어제 혈처가 얇거나 함몰되어 있으면 폐전격을 놓는다. 이건 태음습 부족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혈처가 통통하면서 여기 흉곽이 뻐근하고 뭔가 그 팽만감이 있어. 흉곽에 지금 팽만감이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폐승격을 놓는 거죠. 둘 다 태음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태음습, 면역, 휴머럴 이뮤니티의 부족이다. 그러면 폐전격. 그런데 휴머럴 이뮤니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폐각 내에 점액이 충분해야 되는데 점액은 많이 나오는 반면에 마크로파지 등의 대식작용은 약해. 그래서 흉곽이 그득해. 그런 경우에는 폐승격을 놓는다. 이번에는 유주로 확인해 보니까 담승격 그리고 3초 승격이거나 3초 정격인 증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이게 트리거 포인트예요. 트리거 포인트. X자 표시되어 있는 게. 자, 담경의 유주로를 보세요. 네, 유주로. 유주로를 보면 정확하게 이 그림하고 일치해요. 자, 여기 인용하는 그림들을 확률상 이런 곳에 통증이 유발된다. 트리거 포인트가 확인된다는 거거든요. 담경 라인의 유주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곳에 견응증, 어깨가 빳빳하고 팔을 돌리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핏대를 올리거나 또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올라갈 때마다 그 증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담승격을 놓는다. 담승격을 놓는다. 이 그림은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병변을 일으키는 여러 부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3초 정격증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픈데 참아야 하느니라 해서 끙끙 속으로 앓다 보니까 뒷목이 빳빳하고 그리고 어깨가 아파. 3초 정격증.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 표현 양해해 주세요. 미친년 늘 뛰듯이 그냥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히스테리 팔짝을 일으키는 거야. 그럴 때마다 목이 아프고 만지지도 못해. 3초 승격. 유주로상으로 봐도 그래. 이번에는 대장정격증과 방광정격증.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거. 먼저 대장정격증. 대장정격증은 말씀드렸죠? 이하의 핵이 감지가 돼요. 목덜미에. 지금 보면 면역력 약하거나 면역력 과잉이거나 해서 면역 교란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림프암에서 목이 뻣뻣하고 아픈 것과 같이, 그리고 많은 암 환자들이 여기 어깨와 목이 아픈 것은 만져보면 대부분 림프구가 부어 있어요. 부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대장정격을 기본적으로 놔줘야 돼요. 그런데 통비 한승증처럼 추운 날씨에, 그리고 어깨가 아플 때 핫팩을 하기도 하지만 냉찜질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냉찜질, 상상도 못해. 냉찜질 했다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대장승격증이지. 그거야말로 통비 한승증이거든. 중요한 게 방광정격증이에요. 방광정격증. 이게 잘 유주로를 보세요. 유주로. 자, 쭉 방광용 일선이 여기 천추, 미골초에까지 갔다가 또 한 라인은
역시 또 목돌미에서 여기 보세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번에는 방광경 2선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자, 이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트리거 포인트가 이 그림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각 경맥의 유주로도 확인하시고요. 트리거 포인트 확인하는데 유주로도 확인하시고 그 경맥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부침까지도 살펴봐야 돼. 어떠한 에너지가 부족한가도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경추 디스크, 척추 디스크를 겸한 두항강통 또는 견응이 있으면 그러면 방광청격을 넣는다. 역시 고혈압으로 이 증세가 가중될 때도 그러니까 이 트리거 포인트 상의 통증일 때 그리고 고혈압이거나 경추 디스크가 있거나 척추 디스크가 있을 때 방광청격을 넣는다. 이번에는 심승격증과 심포청격증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이건 뭐냐면 관상동맥 질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 여러 번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받고 나왔어. 그런데 원인을 제거한 게 아니잖아. 원인을 제거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언제고 다시 또 위험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등이 있을 때, 심장질환이 있을 때 이 부위가 아파요. 자, 전면으로는 가슴 전체에 뻐근하고 옥죄이는 듯한 통증에 견비통까지 있어요. 견비통까지. 뒤쪽은 그 정확하게 뒤쪽 또 역시 같은 그러한 찡이 있어요. 앞뒤가. 이럴 때는 우리가 심승격을 넣는 거예요. 심승격을 놓으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대장 정격이거나 간 정격을 놔야죠. 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등등이 생기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관상동맥을 플라그가 막는 거잖아요. 그 플라그는 뭐예요? 콜레스테롤의 결정체잖아요. 그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작용을 누가 해요? 간에서 HDL 가지고 하잖아요. HDL. 그래서 HDL이 그것을 녹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회수가 돼요?
우리 심장질환 다 토론한 거잖아요. 림프 수송 체계를 통해서 회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승격을 놓고 간 정격을 놓는다든지 혹은 대장 정격을 겸해서 놓는 방법으로 역시 이것을 원인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심포 정격증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심낭염,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낭압전 또는 심낭염 때문에도 가슴 부위로부터 여기 어깨 쪽으로 방사통이 생긴대요. 자, 그것은 여기 심포 정격을 통해서 압력을 조절해 주면 되잖아요. 원인 치료를 해주면 되잖아요. 심포 정격을 통해서. 얼마나 사암침이 기가 막힌 요법입니까? 원인 치료가 된다. 원인 치료가 되는 요법은 사암침이다. 누가 하는 말? 쟤는 사암침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아니, 이러니 제가 안 미칠 수가 있어요. 사암침으로 다 통하는데. 웬만한 증은 사암침으로 다 통하는데. 미치지 않을 수가 없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암침을 통해서 어떤 병증을 치료할 때는 트리거 포인트를 확인하는 그 진단법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진단법까지도. 거기에는 여기 변비통을 우리가 지금 살핀 것처럼 경맥의 유주로상의 어떠한 경맥의 유주로상의 통증인가도 참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경맥이 갖고 있는 육기적 기운의 에너지, 그것이 부침 현상으로도 병증을 악화시키니까 그것까지 같이 살피는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살피는 거예요. 같이 살핀다. 사무사모님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트리거 포인트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러나 사무사모님은 경맥의 유주로도 또는 어떠한 통초의 트리거 포인트도, 그리고 그 경맥이 갖고 있는 에너지까지도 다 살펴서 병증을 진단해 내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듯이 이분과 똑같은 견해로 찍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지. 왜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잖아.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할 걸. 근데 언제 침정이 될 줄 알았나? 언제 한의사 될 줄 알았나? 언제 물리치료사 될 줄 알았나? 안 배우던 것이기 때문에 생소하다. 안 배우던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변비통 50견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이어서 여기 경추통, 척추디스크, 좌골신경통, 사이아티카, 좌골신경통 심층 분석합시다. 이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그 파트별로 토론하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는 이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통증이에요. 한 징후야. 즉 좌골신경통의 경우는 미골에서 시작돼서 발끝까지 내려가는 통증을 갖고 있고, 경추통인 경우에는 역시 대부분 척추디스크를 같이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사무사부님께서 요통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고의 차원으로 읽어보십시다. 요통은 모두 방광당사에 관련되는 것이오늘 시의들이 요통을 다스린다는 자들이 모두 보사법을 알지 못하고 다만 위중을 자하고 혹은 곤륜을 자하여 혹 낫기도 하나 혹 안 낫는 것은 허물을 모두 병자의 교리와 가정의 공궤에 돌려보내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이거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여기에는 요통의 트리거 포인트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암호들이 들어있어요. 요통은 모두 방광당사에 관련이 되어 있다. 당은 적당하다라는 말이고요. 사는 쏟아낸다, 사법의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방광경 라인 상에
기능이 적당하냐 부적당하냐에 관련된 것이오늘이라는 뜻이 있고요. 다시 살필 거예요, 이 내용. 그리고 라인상의 트리거 포인트, 요통의 트리거 포인트는 전부 방광경 라인선상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호사법을 알지 못하고는 침을 꽂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원, 이렇게 원이 된다 해서 원은 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면 방, 각이 생긴다고 해서 방, 이건 사법. 또는 경맥이 흐르는 곳을 거슬러서 45도 각도로 찌르면 사법이고, 경맥이 흐르는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찌르면 보법이고, 즉 영수보사, 호흡보사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삼도인 시절에 시의들이 그러한 스킬로서의 수기법을 잘 모르고 이 뜻일까요? 아니죠. 여기 방광당사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방광경 라인에, 그러니까 라인선상에서 여기 물리치료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박교우 선생님 특히 이거 빠삭하게 아시죠? 경추, 흉추, 그리고 요추, 천추 각 번호별로 어디에 기능이, 즉 그 신경이 삐져나왔느냐에 따라서 팔이 아프냐, 목이 아프냐, 허리가 어느 부분이 아프냐, 다리 어느 부분이 아프냐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것까지도 3, 4번이면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광경 일선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이렇게 통하는 신경줄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내부 장기와 연락되는 그 신경망, 그곳에 적당히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가, 항진되어 있는가까지도 포함한 개념이에요. 삼도인 침묵 요길에 보면 요통은 모두 방광 당사에 관련되는 것이오늘 했는데 임상례에서 생략이 됐어요. 생략. 방광정격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증이 있잖아요. 왜 방광정격증이 없었겠어요, 삼도인 시절에. 대장정격, 폐정격, 담정격, 신정격, 임상례는 나오잖아요. 임상례와 요법 견증은 나오는데 정작 방광당사에 관련됐다 했는데 방광경증은 기록이 안 돼 있어. 그건 빠진 거예요. 빠진 거. 왜 방광정격증이 없지? 그 방광경 라인만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 개념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 이어지는 시리즈에서는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게요.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에 투시경을 단 것처럼 찍 하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3, 4번님은 견비통. 견비통을 트리거 포인트 개념으로 보신 거예요. 트리거 포인트 개념으로 보셨다.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 개념으로 보는 병증 진단, 그리고 치법, 네. 계속 이와 같은 패턴으로 나가는데요. 경추통, 요통, 네, 상세 해설과 함께 교차 진행할 건데요. 캔서 앤 나올레지, 네, 즉 암과 암 시리즈도 계속 중간중간에 섞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보다 유용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